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가죽 안쪽에 자석을 숨겨서 만드는 방식을 알려드릴 건데, 저번 영상에서는 가죽 안쪽에 보강에 구멍을 뚫어서 그 보강에 있는 구멍이 자석이 흔들리지 않게 처리를 해줬죠. 그런데 가죽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자석이 마냥 두꺼워질 수는 없으니, 가죽이 두껍거나 자석을 무한정 두꺼운 걸 쓸 수가 없을 때 이런 방법을 씁니다. 간단한데 그 가죽에서 자석이 들어가는 부분만 얇게 처리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안쪽에만 그 동그랗게 피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 안쪽에 들어가는 자석을 가죽으로 싸서 얇게 처리를 한 다음에 처리를 해주죠.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가죽이 두꺼우면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 들어가는 가죽이 얇아야 됩니다. 얇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구멍도 이제 이 자석 사이즈 대비 조금 더 커야 되는데, 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 제가 했던 순서를 알려드리면, 우선 여기 구멍을 뚫습니다. 그런데 이 자석보다 조금 더 큰 구멍을 뚫어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가죽이 싸질 거거든요. 그러면 가죽의 두께만큼 있기 때문에 이렇게 20mm에 똑같은 20mm 짜리가 들어가면 이 가죽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이 가죽도 두께라는 게 조금 있거든요. 얇게 피아를 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께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석보다 조금 더 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조금 더 크죠? 지금 이 자석이 지름이 20mm인데 이 원은 22mm로 뚫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안쪽도 에치코트를 칠해줬어요. 마감 처리를 해준 거죠. 토코놀로 해서 할 수 있는 거면 토코놀로 처리도 되고요. 어찌됐든 마감 처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가죽은 자석을 쌀 가죽인데 거의 한 0.5mm 정도로 피아를 했어요. 그리고 가장자리 쪽도 이제 단차가 나지 않게끔 조금씩 피아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 얇은 가죽이 자석 때문에 조금 늘어날 수가 있으니 보강 테이프를 조금 처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 자석을 이 가운데다가 붙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본딩을 하고 자석도 살짝 본딩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운데다가 얼추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지금 이쪽이 바깥쪽인데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이제 밀어 넣을 겁니다. 그래서 본딩으로 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이 가장자리 부분을 살짝 본딩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이 자석이 이렇게 있는 부분은 본딩할 필요가 없고 이 가장자리 부분만 본딩을 해줍니다. 이렇게 본딩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걸 마냥 그대로 표면에 붙이시는 게 아니라 이 구멍에 밀어 넣어서 먼저 모양을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약간 들어가는 느낌이 되는 거죠. 보시면 물론 이전에 이런 봄폴더로 모양을 먼저 잡아주셔도 돼요. 먼저 모양을 잡아놓고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놓고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이렇게 자석이 이제 뽕 튀어나올 수 있게끔 처리를 해놓고 하시는 거죠. 지금 저는 이제 빨리 하려고 이제 대충 하는 거니까 본딩이나 이런 것들 확실히 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딱 밀어 넣은 다음에 밀어 넣고 나서 이걸 붙이셔야 돼요. 이 모양새가 잡혀지고 나서 자석이 이렇게 들어가게끔 붙이셔야 돼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지금 이 자석이 그대로 있으면 바깥쪽으로 튀어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강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물론 이거는 또 다른 가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나중에 이쪽에 안감을 따로 댈 거라고 가정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자석이 달아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놓고 이 가장자리에 구멍을 뚫어서 바느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느질은 제가 얼른 후다닥 해가지고 올게요. 물론 이제 구멍 뚫는 거는 이 원형이기 때문에 이제 한 날짜리로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이제 사이즈가 조금 크면 두 날짜리 가지고, 이제 날이 두 개 있는 두 날짜리 가지고 뚫고 이렇게 하시면은 깔끔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완성을 해서 왔는데 이제 어떤 느낌인지 조금 보이시죠? 원래 가방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많이 쓰는 방식이기도 하고, 뭐 소품류나 클러치나 이런 데서도 종종 쓰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긴 하죠. 하지만 장점은 뭐냐면 조금 두께가 있는 가죽에 자석을 조금 더 얇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데코레이션 같이 뭔가 포인트를 줄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자석을 감싼 가죽이랑 바깥쪽에 바느질 같은 경우는 이 겉가죽과 같은 노란색으로 했으면 표현이 덜 되었겠죠. 거의 묻어가는 느낌처럼 됐을 건데,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전혀 다른 배색을 넣음으로써 내가 포인트로 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쪽을 완성을 하고 반대쪽을 완성을 하면 이제 숨김으로 자석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알려드렸던 방식, 그리고 이번에 알려드린 두 번째 방식을 이용하면 자석이 바깥쪽에 티가 나지 않게끔 가죽 안쪽에 숨김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제가 아까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렸던 자석과 같은 사이즈를 뚫으시면 안 된다. 적어도 자석보다 사방으로 1mm씩 정도는 더 크게 뚫어야 이렇게 딱 맞게끔 들어간다 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가죽을 쌀 가죽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조금 얇게, 뭐 0.5에서 0.6mm 정도로 PR을 해도 이제 상관이 없죠. 저희가 일부러 그 부분을 얇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만큼 얇게 하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강 테이프 처리를 하시면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의 디테일들은 조금씩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알려드린 방식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이런 느낌으로 이런 순서대로 비슷하게 하시면 좋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보강 테이프를 붙인 것 같은 경우는 이만큼 가죽으로 해서 바느질 한 다음에 안쪽을 토크놀 처리를 해서 하시는 것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변주를 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두 가지 뿐인데, 혹시나 다른 방법이 또 있다면 제가 다른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거 두 가지예요, 우선. 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